자, 오늘은 이제 2학기 거 이제 처음 하는 거고요. 2학기 때 혼합물의 분리, 날씨와 우리 생활, 열과 우리 생활, 자원과 에너지, 뭐 이런 거 하게 되네요. 자원과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는 새로 들어가 것 같네요. 책이 이제 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합물의 분리,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사실 대부분 섞여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있는 물질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물질들은 혼합된 상태로 있습니다.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한다. 섞여 있는 거죠. 혼합됐다. 섞여 있는 건데 섞이더라도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질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것. 혼합물은 각각의 물질을 섞기 전과 비교해 그 성질이 같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 있는데 설탕 단맛 나는데 물하고 섞어. 그럼 설탕물이 되죠? 설탕물도 단맛 나는 성질은 변화되는 게 아니죠? 네, 단순히 섞여만 있는 거고 나중에 뭐 화합물 이런 거 배울 텐데 화합물은 성질이 바뀝니다. 근데 혼합물은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쌀, 조, 검은콩, 팥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이게 혼합물이 되는데 쌀은 흰색이고 길쭉한 타원 모양이고 검정콩이나 팥보다 작다. 조라고 하는 애가 제일 작아요. 매우 작다. 동글동글하고 매우 작다. 노란색이다. 둥근 모양이다. 그 다음에 검은 콩. 얘는 요 중에는 제일 크네요. 네 가지 곡물 중에 가장 크다. 검은색이고 둥근 모양이다. 팥은 콩보다는 작은데 쌀보다는 크다.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분리를 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법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요런 애들은 지금 크기 차이가 나요. 제일 큰 애가 있고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런 애들은 이제 채를 이용해서 채의 눈금의 크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곡물의 성질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혼합물 바닷물은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 여감은 이제 모래, 자갈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자갈이나 모래 등이 섞여 있는 게 여감이고 하단의 흙에는 흙도 있는데 뭐 돌도 있고요. 식물의 뿌리 이런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공기도 섞여 있어요. 공기에 원래 질소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 이런 각각의 기체가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질소가 한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는 1%보다 안 되게 섞여 있습니다. 공기도 혼합물이다. 그러니까 바닷물, 여감, 화단의 흙, 공기, 이거 다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다음에 혼합물을 분리하면 원하는 물질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 애를 분리를 또 잘 하면, 분리수거 같은 거 잘 하면은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 종이, 유리, 철, 스타이로폼 이런 것들 각각 분리해서 넣으면 이제 나중에 이걸 다시 우리가 재활용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을 재활용해서 환경 오염을 또 줄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그래도 잘하는 편이죠. 잘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그냥 다 그냥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쓰레기가 되니까 자원 재활용을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어서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혼합물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제 분리하는 방법을 또 배우는 거야. 이쪽에 보면 이제 분리하는 방법 배울 거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필요한 만큼을 딱 쓸 수가 있어요. 혼합물을 분리해서 얻은 물질은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탕수수에 설탕 성분이 있습니다. 이 줄기 부분에 설탕. 그래서 내가 단맛 느끼고 싶다라고 해서 사탕수수 가져다가 씹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설탕을 분리해냅니다.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사탕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요리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설탕을 이제 분리해 내야지 사탕 만드는 데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에는 솜이 있는데 이 솜을 분리해서 목화솜을 잘 얻어 놓으면 이거 가지고 옷도 만들 수가 있고, 구리광석이 있는데 이게 돌멩이인데 구리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만 분리를 해 놔야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선 만드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뭐 금속 제품 만드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전이라던가 이런 데도 구리가 들어가거든요. 특히 10원짜리 동전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 쓸 수가 있다. 고무나무에 있는 고무, 천연 고무액을 분리해 내면은 그거를 고무장갑 만드는 데 쓸 수가 있다. 고무장갑, 고무줄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합물 상태로, 자연에는 혼합물 상태도 있어요. 그거를 분리해 내야지 유용한 데 잘 쓸 수가 있어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아, 혈액은 피죠, 피. 피는 맨 처음에 혈액 뽑으면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약간 걸쭉하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심 분리기라고 해서요. 막 돌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무거운 게 바깥쪽으로 향하고 가벼운 게 안쪽에 향하는데, 이제 혈구랑 혈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 요 혈장, 액체 성분, 그거에 뭐 그거를 이용해서 질병 치료약 개발이나 의학 연구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섞여 있는 애를 이렇게 분리해서 혈장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 보는 거고, 콩에는 이제 콩에 단백질이 있고요. 기름 성분도 있습니다. 그 단백질은 두부를 만들거나 콩고기, 대체육 이거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고, 기름은 이제 식용유를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금광석은 원래 금이 들어가 있는 돌이야. 거기서 금을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금반지 뭐 이런 거 장신구 쓸 수가 있고, 금메달 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바닷물에는 이제 물하고 소금이랑 섞여 있죠. 물하고 소금이랑 섞여 있는데 물만 증발시키고 나면 소금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건 음식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깨는 이제 그 기름 성분이 있어요. 그 참기름을 뽑아내면은 뭐 비빔밥, 떡 이런 거 만들 때 이용이 되고, 석유도 원래 혼합물이에요. 석유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까만색 석유를 얻어내면 거기서 휘발유를 분리해내서 자동차 연료로 쓸 수가 있고, 우유도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데요. 우유에 있는 지방 이런 걸로 생크림, 버터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고, 단백질은 이제 치즈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 분리해서 얻은 물질은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요거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자, 1, 2번 바닷물에서 소금 얻을 수 있죠. 어, 혈액에서 혈장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의 XR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다 읽고 푸셔야 되니까 무조건 OX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의 X표 하라라는 문제예요. 콩기름을 분리해 식용유로 사용한다. 맞죠? 근데 이거는 맞는 건 냅둬야 돼. 냅두시고, 금광석에서 분리한 금으로 금메달 만든다. 맞죠? 네. 쌀조, 검은콩, 팥 등 서로 섞어서 팥 등을 섞어 잡곡을 만든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에 보면 혼합물을 분리해 이용하는 예죠. 근데 이거는 섞어서 작곡 만드는 거잖아. 이거 분리하는 게 아니죠? 이거 X 해야겠네. 우유에서 분리한 지방으로 생크림, 버터를 만든다. 이거 맞죠? 요거만 X 하시면 되겠네. 확인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시고, 잘 맞춰서 뭐 틀린 건 없는데 그래도 다 맞춰보겠습니다.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것이다. 혼합물이 될 때 성질이 바뀌진 않는다. 혼합물이 아닌 것, 설탕이 혼합물이 아니네요. 이런 거는 이제 혼합물이고, 그다음에
흙탕물과 공기 공통점 둘 다 혼합물이죠. 둘 다 혼합물이라는 거고 흙탕물의 기체는 아니니까 공기는 기체여도.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인제 설탕을 분리해서 설탕을 사탕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리광선으로 전선 만들 수가 있고요. 구리 추출해서. 다 맞아서 빨리빨리 맞춰 보겠습니다. 네. 분리하는 까닭으로 옳게 말한 사람은 보라가 원하는 물질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혼합물들 분리하는 방법. 분리를 어떻게 해낼 거냐?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이 있으면 체라는 걸 이용합니다. 체. 이렇게 눈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는 애가 있고 못 통과하는 애가 있죠. 그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체를 이용하면 모래랑 자갈 이런 거는 크기 차이가 나고 고체 혼합물이거든요. 고체 혼합물. 이런 거는 체로 분리하면 된다. 뭐 옛날에 이제 공사장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체가 있어요. 체가 있고, 흙을 떠다가 삽으로 여기다 뿌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자갈들은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모래는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운 모래 가지고, 뭐 이렇게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 미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모래와 자갈은 크기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요게 체죠, 요게 체. 요게 체에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그 눈이라고 하죠, 눈. 눈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눈의 크기가 큰 애보다는 작아야 돼. 큰 애보다도 크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작은 애보다는 커야 돼. 작은 애보다도 작으면 다 통과 못 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의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체로 분리한다. 체로 분리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작은 조개 같은 거 잡을 때. 근데 모래가 더 작으니까 이게 다 조개인가? 이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 조개인가 모래인가? 이건 모래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래와 조개 분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면 이제 트랙터가 끌고 가면 모래는 다 빠지고 이런 게 남습니다. 이런 거는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체를 이용해 분리하는 그런 예고요. 물과 기름은 근데 고체가 아니라 얘네들은 액체예요. 액체. 액체는 다 체는 다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징이 액체이면서 섞이지 않는 액체. 섞이지 않는 액체는 물과 기름 같은 건데 기름은 위쪽에 물은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밀도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밀도라는 게 물이 크고 기름이 작아서 밀도가 작은 기름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좀 양이 적으면 숟가락으로 위에만 조금씩 떠낸다던가 아니면 스포이트로 위에만 이렇게 흡수한다던가 이제 제거하고 아니면 이제 맨 나중에 조금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흡착포를 하려면 이제 너무 많이 필요하고 포이드 같은 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있을 때 흡착포 이제 종이야 종이 이런 걸로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이제 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건 안 나오는구나. 그거는 이제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데 그럼 일단 요거까지만 배워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국이나 찌개 위에 떠 있는 기름을 숟가락이나 국자로 떠서 분리한다. 그럴 때가 있죠. 예. 기름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지금 갈비탕 같은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에서 숟가락으로 제거할 수가 있고 바다 위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흡착포를 바다에 던져 물에 뜬 기름을 제거한다. 이것도 근데 어느 정도는 많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많이 유출이 됐을 경우에 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빨아들이고 흡착포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마블링이라고 하죠. 물에 유성 물감들을 톡톡톡톡 뿌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떠내. 이렇게
되게 멋있는 분이 마블링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요런 거는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특징을 이용하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인데 스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 위쪽에 있는 부분, 식용유죠. 식용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분리하면 되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단점. 물과 식용유 경계면에서 식용유만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쉽게 되다가 맨 끝에 이렇게 남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흡착포를 이용해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식용유가 물 위에 얇게 퍼져 있을 때 분리하기 어렵다. 흡착포로는 이제 사실 다시 얻어내려면 뭐 그 흡착포를 짜거나 이래야 되는데, 흡착포를 이용하는 거는 좀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흡착포를 담그는 것만으로도 식용유를 쉽게 분리할 수가 있다. 이런 건 장점이긴 하고, 얇게 펴져 있을 때도 스포이트보다 편리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흡착포에 흡수되는 물과 식용유를 각각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식용유는 사실은 물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종이에 물이 흡수가 되니까 같이 제거가 되는 거여서 식용유만 얻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분리한 식용유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죠.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 2번부터 이것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 2번부터 옆에 있는 6번까지 16쪽, 17쪽 풀어보시고, 그래서 분리한 식용유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가 스포이트로 분리할 때 장점입니다. 흡착포를 이용할 때는 그 흡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기억이고, 골고루 섞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식용유가 물에 얇게 퍼져 있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거만 딱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게 기억이 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얇게 펴져 있을 때는 여기 써져 있죠. 얇게 펴져 있다. 흡착포가 제일 좋고, 나중에 양이 많을 때는 이제 원래 분별 깔때기라는 걸 쓰는데 그런 걸 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기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검정콩보다 작고 팥보다 큰 채를 사용하면 검정콩은 남는데 나머지 둘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분리할 수 있는 거는 검정콩이고, 이렇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 팥보다는 작고 쌀보다는 큰 채로 두 개 분리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먼저 분리가 되는 거죠. 순서가. 그다음에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한 거, 해변의 그 모래랑 쓰레기를 분리할 수가 있고, 철 구슬과 플라스틱 구슬은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럼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채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철의 특징인 이제 자석을 이용해 분리하면 됩니다. 자석으로 분리. 써놓게 이렇게. 자석으로 철만 붙고 나머지 플라스틱 구슬은 안 붙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물과 유성물감은 안 섞이는 성질이죠. 안 섞이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물이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기름이 뜨는 거 기억 모양이고요. 기억이고요. 그다음에 걷어낼 수 있는 까닭, 섞이지 않으니까. 물과 기름은 물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5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섞이지 않는 액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 분해하는 얘가 아닌 거, 요거는 알갱이 크기 차이죠. 근데 이제 기름하고 물은 안 섞이고, 기름도 안 섞이고, 그 다음에 또 기름 물하고 안 섞이니까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이용한 거는 나머지입니다. 기억은 크기 차이를 이용한 거다.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잘 하셨는데, 섞여 있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채 섞여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소금은 그냥 숙물질이고, 이건 설탕과 물, 우유는 단백질, 지방, 물, 이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합물 분리한 물질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우유는 섞여 있는 거고, 단백질은 분리한 물질이 맞고요. 치즈는 뭐 이거를 이용해 치즈를 만든 거긴 하지. 근데 치즈 만들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니은 고르시면 되고, 이제 치즈 만들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단백질이 분리한 물질이죠.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는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합물이 아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기체 종류가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물을 얼려 얼음을 만드는 것은 혼합물을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이다. 아니죠. 미숫가루 물은 가만히 두면 층이 분리되기 때문에 혼합물이 아니다. 혼합물이긴 해요. 불균의 혼합물인데 소금물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일정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 아니다. 이거는 균일 혼합물인데 혼합 곡물을 이루는 각각의 곡물은 섞기 전 각 곡물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 혼합물의 특징이죠. 섞어도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 다음에 뭐 수건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전선 만들 수 있고, 콩의 단백질의 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탕을 분리하는 것처럼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 어,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알갱이 크기가 다른 거는 채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혼합물을 분리하기 6번의 답은 채죠. 채를 이용해 분리하기 어려운 거. 이거는 채를 이용해 분리하는 건 아니죠. 나머지는 이제 크기 차이를 이용해 분리합니다. 다음에 그 눈의 크기가 모래보다는 크고 자갈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옳게 말한 사람. 흡착포가 물에 녹는 건 아니고 바닷물이 기름 위에 뜨는 게 아니라 기름이 바닷물 위에 뜨는 거. 어느 말 맞네요, 그렇죠? 네.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거다. 물만 흡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름도 흡수합니다. 물도 좀 흡수해요. 네. 종이기 때문에 물도 흡수하긴 합니다. 이건 건우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물과 식용유. 위쪽에 위치한 액체는 식용유가 위쪽에 위치한다. 다들 이렇게 잘 쓰셨고요. 넘어갑니다.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 두 번째.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이 있으면 거름 장치로 분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금과 모래가 있어요. 그거를 물에 녹여. 근데 소금은 녹고 모래는 안 녹거든요. 근데 녹는 애는 크기가 작아져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소금 알갱이가 이렇게 크잖아. 얘가 물에 녹으면 이제 안 보여요. 소금 안 보이죠? 너무 작게 나누어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랑 소금은 원래 크기가 비슷하니까 채로 분리하기가 어렵고, 먼저 물에 녹이면 안 녹는 애는 여기 가라앉아 있는데 모래는 녹지가 않고요.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그럼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거름종이를 통과할 수 있어요. 종이를 사이에 구멍이 많은데 거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근데 모래는 통과 못하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녹고 안 녹는 애가 있으면 녹는 애는 크기가 작아져서 통과를 한다.
그리고 포인트로 인제 처음에는 이거 인제 물을 이용해서 요 종이를 깔때기에 착 붙이는 거예요. 이게 빈틈없게 요렇게 붙여 놓고 접는 법은 이렇게 접고요. 그다음에 인제 따를 때 한꺼번에 확 따르다 보면 넘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요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요거 유리막대 따라서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비커의 이 끝부분은 이런 식으로 붙여 놓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놔도 별일은 없지만 하여튼 요러면 인제 너무 탕탕 튀기니까 요 끝부분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인제 물이 이렇게 따라서 내려와요. 이렇게 튀지 않고. 유리막대에 살살 따르면 이렇게 유리막대를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인제 밑에는 소금물이 인제 들어가는 거고 위쪽에는 인제 모래가 인제 걸리게 돼요. 근데 소금물은 다시 또 혼합물인데 물만 증발시키면 소금이 남으니까 요거 이후에 한 번 더 실험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메주와 소금물의 혼합물, 천에 남는 물질이 된장이고 빠져나간 애는 간장이 된다. 발효하고 난 다음에 된장은 남고요. 빠져나간 거는 이제 간장으로 쓰면 됩니다.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서 발효시키면 메주와 소금물이 섞인다. 이 혼합물을 천으로 거른 뒤 천에 남아있는 물질은 된장을 만들고 그 메주 콩은 된장을 만들고 천을 빠져나간 물질은 간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 꽃이나 잎을 말린 찻잎을 거름망에 넣어서 따뜻한 물에 넣으면 물에 녹는 성분만 빠져나가고 파, 잎, 찌꺼기 이런 거는 거름망에 남는다. 이것도 어떤 녹는 성질만 이용하는 겁니다. 물에 녹아있는 고체 물질은 증발해서 분리한다. 이 물에 녹아있는 고체 물질 자체가 혼합물이거든, 혼합물. 나는 근데 고체 물질만 얻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걸 증발 접시라고 해요. 이걸 가열하면은 물은 증발돼서 날아가고 나중에 소금만 남죠. 그래서 물과 소금을 분리한 거지, 지금.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건데 이게 섞여 있는 거야. 소금물 섞여 있는 거야. 가열해. 그럼 소금이 남아. 어. 물이 끓는 모습이구나, 지금. 물이 끓는 모습이고 그래서 물만 빠져나가요. 나머지 남는 애가 소금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금물을 이용한 비밀 편지 같은 건데 검은색 그 종이에다가 소금물로 글씨 써. 그다음에 나중에 물이 다 증발되고 나면 소금이 남겠죠? 그럼 이제 이 비밀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탕을 얻어낼 때 사탕수수를 잘게 자른 다음에 그걸 즙을 내서 그 즙 안에 설탕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가열을 해요. 가열하면은 처음에 물이 날아가고 좀 요렇게 약간 흑설탕 같은 게 돼, 흑설탕. 근데 이거 재결정한다고 하는데 재결정 좀 어려우니까 하여튼 물에 녹였다가 다시 결정 만들면 이제 우리가 얻고 싶은 이제 설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면 햇빛과 바람 영향으로 물이 증발해서 소금을 얻을 수가 있고 사탕수수 안에 들어있는 이제 설탕을 얻을 때 이 사탕수수 즙을 증발시켜 가지고 설탕을 얻어내면 돼요. 그다음에 있을까? 네. 소금과 모래 혼합물. 소금과 모래가 크기가 비슷하게 막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체나 이런 걸로 분리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이면 모래는 안 녹고 소금은 녹으니까 소금물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다시 또 물과 소금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소금을 얻으려면 얘를 증발 접시에 놔두고 가열을 하면은 나중에 물은 증발되고 소금만 남겠죠. 자, 1번, 2번, 그다음에 6번까지 옆에
22에서 23쪽 문제 풀어보시고. 자, 이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 분리하는 역할 하는 거. 그래서 이 분리하는 역할 하는 거는 거름종이가 하는 거죠. 근데 거름종이에 작은 구멍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이제 필터 역할 하는 건데 물은 통과를 하고 물에 녹는 물질도 통과하는데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은 크기가 크니까 걸리는 겁니다. 소금과 모래가 섞인 혼합물을 물에 넣은 뒤 앞 1번의 거름 장치로 걸렀을 때 비커에 모인 물질을 증발시켜서 증발시키면 이제 밑에는 소금물이죠. 소금물이 물이 증발하면 하얀색 알갱이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소금이 됩니다. 이렇게 소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래랑 소금은 어떤 애는 물에 녹고 어떤 애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모래는 물에 녹지 않고 소금은 물에 녹는 성질 요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거름 장치로 걸으면 무엇은 거름종이 위에 남고 모래가 남겠죠. 네, 모래가 남고 니은은 빠져나가는데 이제 소금물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소금물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니은을 증발 접시에 넣고 가열판을 가열했을 때 남는 물질은 소금이 되겠죠. 물은 증발이 되니까 물은 100소씨 정도면 이제 증발이 됩니다. 네, 끓어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빈이 얘기가 맞는데 물에 녹는 성분은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거름망을 통과하는 거죠. 안 녹는 성분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죠. 우빈이 말이 맞고 그다음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것을 옳지 않은 거.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킨다. 이거는 옳은 거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지금.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킨다. 이것도 되고 염전에서는 이렇게 하죠. 거름장치를 거른다라고 해서 물과 소금이 걸러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소금이 녹으면서 입자가 작아졌기 때문에 거름장치를 통과를 합니다. 물도 통과하고 디귿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밀편지 쓰고 머리 말리개로 머리 말리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 소금이 증발하는 거 아니죠. 물이 증발하죠.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수고했어요.